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유학과 미래 경영이란 주제로 공부해 나갈 황진수 박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30여 년간 국내외 대기업에서 주로 경영 일선에서 경험을 쌓았고 또 유학과 동양 철학이라는 학문을 접하면서 다양한 지식과 생각과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융합해서 앞으로 급변하고 있는 세계 환경과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 자신 그리고 조직들이 어떻게 하면 미래에 지속 가능한 경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학이 뭘까요? 유학은 말 그대로 선비의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 U자를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사람이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이게 비우자입니다. 비우자면은 비가 내리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음식을 차려놓은 제단을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의 형상을 U자로 표시해 놓은 거죠. 근데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그 사회의 또는 그 국가의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공자나 맹자의 경전을 보시면 여러분들 자주 들어봤겠지만 군자 또는 소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군자가 뭔가요? 군자라는 말은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자자는 무엇인가요? 아들 자자죠. 다시 얘기하면 군자라는 공자가 얘기하는 이상적인 성인인 군자라는 사람은 결국은 임금의 아들, 요새 말로 하면 차세대 리더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유학은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 경영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역사는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흘러왔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미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유학과 미래 경영에 대한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에 대해서 예측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 미래학자는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의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에 도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이점, 영어로 싱귤레리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싱귤레리티라는 의미는 어떤 기술의 발전 과정상에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 시점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의 발전 변화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인간 사회가 통제불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예측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라이스 대학교 모시 바르디 교수는 2045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거의 50% 정도를 바로 기계가 수행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지금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로봇이나 또는 인공지능 등의 과학적인 기술 발전에 의해서 200만 개라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각 분야의 직업 중에서 약 700만 개가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라진 일자리는 누가 대체할까요? 바로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이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동안에 사람 외에는 지능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찌면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이라는 사람 같지 않은 다른 우리 기계에 의한 지능을 가진 그러한 객체와 함께 경쟁하면서 또는 공존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세상이 곧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과학기술 잡지에서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달 단계를 그래프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크게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맨 처음에 이 Narrow AI라고 하는 아주 초기 단계의 AI를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딥러닝에 의한 AI, 학습에 의한 AI. 지금 요 Narrow AI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알고리즘,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AI였다 그러면 딥러닝에 의한 AI는 어떤 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거기에 학습을 시켜서 스스로 로봇 또는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가지고 배워나가는 그런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코그니티브 AI라고 해서 이걸 인지적 AI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계가 현재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단계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뇌 구조, 뇌 신경망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서 엄청난 데이터를 주입시켜서 학습시켜서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실제로 이제 더 나가면 휴먼 레벨 AI라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하고 동등한 위치의 AI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045년에 이제 그 사람과 같은 레벨을 뛰어넘어서 슈퍼 AI라는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이제 우리 사람과 이 AI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공존해야 될지, 서로 싸워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가 되겠죠. 우리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경정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피터 드러크는 현대 사회를 피고용인 사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피고용인, 즉 다시 얘기하면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고용이 된 사회다 이런 얘기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또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어떤 개인이 아니고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사회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조직 내에서 일하고 또 먹고 마시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자기 실현과 사회적 위치도 조직 내에서 찾고 하는 그러한 사회 구조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매슬로우라는 사람은 학자죠. 우리가 욕구 5단계설이라고 얘기했죠. 맨 아래가 뭡니까? 이게 바로 생리적 욕구라고 얘기해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욕구죠. 두 번째가 뭡니까? 이거는 안전의 욕구죠. 안전. 즉 모든 사람은 보호받기를 원한다. 안전하게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거는 소속의 욕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러분 SNS라든가 다양한 요새 사회망 접속을 통해 가지고
각자 집에 있지만 나는 어딘가 소속돼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세 번째 단계의 소속의 욕구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는 존중의 욕구라고 얘기하죠. 4단계가. 즉 우리의 자존감.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죠. 그리고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거죠. 이런 것이 기본적인 욕구죠. 맨 마지막에 꼭대기에 있는 욕구가 뭡니까? 바로 자아실현 욕구죠. 자아실현. 즉 내 꿈을, 내 드림을 조직을 통해서 실현한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욕구를 잘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생리적 욕구서부터 위에 자아실현 욕구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점차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이 조직이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놓고 보면은 그 조직은 역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 구성 요소는 역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인공지능이 이제 미래 세대에 등장하게 되면 인공지능도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서 공존해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 인공지능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인공지능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서 생산해낸 거죠. 창조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인공지능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비지라는 거는 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죠. 즉 데이터가 쓰레기가 들어가면 답변은 쓰레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인공지능한테도 데이터를 잘 집어넣어서 훌륭한 윤리적 또는 교육적 데이터를 넣어서 올바른 정의로운 답변 또는 공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AI 윤리라는 과제가 우리한테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모 SNS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AI로 했더니 욕설이 나온다든가 또는 여성 비하 발언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입력 데이터 인 되는 것이 잘못돼서 데이터 아웃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I라 하더라도 이 AI를 잘 우리가 교육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책임 또한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미래에 있어서도 역시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되고 이러한 조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럼 그냥 예전처럼만 하면 될까요? 그래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예측입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기업들이 생존하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미래에서 지속적으로 생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와 혁신을 이루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어떤 경영 철학과 가치를 추구해야 될 것이냐가 미래 경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큰 주제인 유학과 미래 경영을 어떤 내용으로 설명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나갈 것인지를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학적 관점에서 우리 현대 경영에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조직 운영 방식에 있어서 어떤 개선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발췌해내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 미래 경영에 있어서는 유학적 가치가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또 검토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지속 가능한 미래 경영을 위해서 조직은 어떤 핵심 가치를 앞에 내세우고 갈 것인지를 모색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발견해낸 유학적 가치를 접목을 시켜서 한번 대응을 시키면은
바람직한 앞으로 미래 경영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업들한테, 세계적 기업들한테 물었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많은 기업들에서는 바로 정도 경영의 가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정도 경영, 정도 말 그대로 올바른 길이죠. 정도, 올바른 길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윤리 경영이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만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도 경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도 경영은 말 그대로 정정당당하고, 떳떳해야죠.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고 그다음에 정의롭게 활동하는 경영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경영을 정도 경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도 경영이란 의사결정할 때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이냐 불이익이 될 것이냐 하는 어떤 경제적 판단만이 아니고 어떤 법적인 윤리적인 판단과 함께 이게 과연 법적으로 맞느냐 또 윤리적으로 이게 합당한 것이냐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 사회적 책임, 내만의 이익이 아니고 나와 관련된 주위의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또 환경도 고려하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바로 정도 경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요즘 ESG라고 얘기하죠. ESG 경영. 여러분 언론상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ESG. E가 뭔가요? E라는 거는 environment란 뜻이죠. environment. 즉 환경이란 뜻입니다. 환경을 중시해야 된다. 내한테 이익이 된다고 환경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S는 뭔가요? S는 social이라는 뜻입니다. social. 즉 사회적 책임. 내만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관련된 주주, 종업원, 그다음에 또 우리 관련 당사자들, 우리한테 납품하는 사람들, 또 최종 소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해관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나눠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G라는 거는 가버넌스예요. 가버넌스. 이거는 우리가 공정거래에서 많이 따지는 겁니다. 지배구조. 그 기업의 지배구조가 어떤 하나의 한 사람의 주주만을 위해서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골고루 보살필 수 있도록 돼 있느냐 하는 지배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ESG 경영하는 것이 바로 정도 경영입니다. 자, 우리가 유학적 가치에서 보면 중요한 가치로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수기치인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덕치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중용을 얘기하죠. 조화를 얘기하죠. 수기치인이 어떤 뜻인가요? 수기치인, 닦는다, 수양한다 이런 뜻이죠.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기, 치인, 치라는 거는 다스린다. 남을 다스린다. 자기부터 먼저 수양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을 다스린다. 수기치인이라고도 하고 수기안인, 남을 편안하게 한다. 안인, 남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얘기로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군자, 즉 리더들은 덕을 쌓아야 된다. 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 하는 덕치. 그다음에 중용, 편협되게 어느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가치. 조화, 서로 다름이 있더라도 그걸 수용하고 포용해야 한다라는 조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학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가치들이죠.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이 아까 말씀드린 미래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어떻게 조합돼서 들어갈 것이냐를 앞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육아에서 덕치나 아니면 수기치인이나 중용만 가지고 조직이 운영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거야. 육아의 덕치만 가지고는 다 모든 조직을 훌륭하게 이루어낼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법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또 어떤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는지도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서브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나갈 텐데요. 그러한 주제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과 미래 경영, 즉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유학적인 가치 체계에서 한번 추출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섬김 리더십으로 봉사 정신을 발휘했던 이태석 신부의 삶을 한번 조망해 보고,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숭상받던 교세라의 어떤 창업자인 이나모리 가즈오의 경천 애인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현대 경영과 유학 경영. 도대체 현대 경영의 문제점들은 밝혀낸 다음에 유학 경영은 무엇을 우리가 유학 경영이라 그러냐, 유학 경영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유학 개념과 핵심 가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미래 경영의 핵심 가치,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은 어떤 핵심 가치를 앞세워야 되느냐, 그리고 공자는 현실 세계를 어떻게 진단했고 앞으로 미래 세계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이상 사회를 어떻게 그렸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학 경전 속에서 미래 경영에 대한 핵심 가치의 키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노노와 주판이라는 책을 저술했던 근대, 일본 근대의 아주 리더죠. 시부사와 H의 노노와 주판이라는 유학 경영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노노와 주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성공한 기업들은 어떤 경영을 해왔던 것인지,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우리가 유학에서 인의 예지 신 오상이라고 얘기하죠. 오상은 즉 5가지의 중요한 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한 유학적 가치와 그다음에 경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가치관들을 서로 접목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신뢰 경영과 신. 공자도 우리가 무신분립, 신뢰가 없으면 일어설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뢰는 경영상의 핵심 가치죠. 그래서 이러한 신뢰의 유무에 따른 기업의 성공 사례, 그리고 도대체 신뢰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간 존중과 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개념.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20세기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연설문을 통해 가지고 인간 존중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미래 경영에서 인을 실천할 수 있는 사례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정도 경영과 의 경영, 이를 연계해서 우리가 결리사의라고 얘기하죠. 이로움을 보면 떳떳함, 의로움을 생각해라. 이러한 유학적 가치와의 관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리주의라든가 자유주의, 도덕철학, 공동선, 이거는 서양에서 얘기 나오는 사상들이죠. 이런 것들과 정도 경영을 엮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덕치 경영과 예. 또 예라는 건 뭔가요? 예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가 바로 덕치 경영의 기본인데, 우리가 이러한 덕치 경영과 예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논어에 나오는 양을 훔친 아버지를 숨겨주는 부자 상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육아와 법가가 서로 어떤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들이 예 경영을 통해서 경쟁을 올릴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째, 창의 경영과 지휘 경영이 되겠습니다. 즉 결국 앞으로의 경쟁력은 사람이죠. 사람은 바로 경쟁력입니다. 기술과 또는 지혜와 창의성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유학 가치인 지라는 개념에서부터 우리가 앞으로 미래 경영에 아주 중요한 변화 혁신 창의 경영을 끌어내서 서로 연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론과 지속 가능한 미래 경영을 연관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성론에는 동서양의 다양한 인성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동양에서 특히 성선과 성학 주장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면서 이러한 인성론들이 경영 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결국은 미래 경영 핵심 가치하고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